추위가 칼로리 소모를 높여 기초 대사량을 높여준다는 것 때문에 최근 운동선수들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푹 빠져있는 신개념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저온 다이어트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말 공포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땀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하지만 땀복의 효능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 과연 땀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일까? 추위가 칼로리 소모를 높여 기초 대사량을 높여준다는 것 때문에 최근 운동선수들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푹 빠져있는 신개념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저온 다이어트다. 저온 다이어트는 몸을 극저온 상태에 노출시켜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원리인데 염증 감소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오늘 실험을 함께할 46세 이자영 씨. 실험에 앞서 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 대사량을 볼 수 있는 체중계에 올랐고 저온 다이어트 전 기초 대사량은 1362kcal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워. 오늘 좀 어떠세요? 추워요. 그래도 참아야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보다도 훨씬 낮게 내려가는 온도다. 영하 150도의 액화질소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부스에 3분간 몸을 맡겼던 이자영 씨. 과연 그녀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기초 대사량이 1362kcal에서 1423kcal까지 단 3분 만에 약 60kcal가 올랐다. 단지 추위에 노출됐을 뿐인데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 놀라운 결과. 그렇다면 겨울철 추위도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일까? 실제로 여름보다 추운 겨울이 기초 대사량이 10% 정도 올라가므로 겨울이야말로 다이어트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건강 상식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청균우설 신기회. 뒤집고 뒤집고 또 뒤집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바뀌는 건강 상식들. 제대로 알면 득이 되지만 잘못 알았다간 독이 되는 건강 상식의 우월구.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먼저 깨우쳐야 한다. 건강 상식의 대반전, 건강의 역발상. 오늘 파헤쳐볼 건강의 역발상은 뭐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살 빼는 중이라고. 설마 집안을 뒤흔든 거대한 고함 소리가 살을 빼는 방법? 무슨 귀신 씨나라 까문 소리하고 앉아있어. 공포영화 보면 살 빠진다고 했단 말이야. 야밤에 무슨 공포 영화야? 당장 안 꺼? 살을 빼기 위해 공포 영화를 본다? 이 괴담은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다이어터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정말 공포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봤다. 정답은 O. 공포 영화를 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만장일치의 의견. 이 괴담이 정말 사실인지 건강의 역발상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은 코믹 영화와 공포 영화를 같은 시간 동안 감상 후 소모된 칼로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두 번째 영화를 시청하기 전에 1시간의 쉬는 시간을 두어 심신이 안정되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과연 코믹 영화와 공포 영화 중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쪽은 어디일까? 먼저 코믹 영화부터 시청. 그 결과 소모된 칼로리는 120칼로리. 그 다음 소름 돋는 공포를 시청한 후 측정해보니 142칼로리 소모. 공포 영화가 20칼로리 더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포 영화 속의 무서운 장면을 보면 순간적인 강렬한 공포를 느끼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요.
분비된 아드레날린은 기초 대사율을 높여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자들에게 90분짜리 공포 영화를 보도록 해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평균 113칼로리를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한 영화 중 칼로리 소모가 가장 큰 공포 영화는 영화 샤이닝으로 184칼로리가 소모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공포 영화. 하지만 임산부나 노약자, 심약자의 경우 과호흡 증후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포 영화 시청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살 떨리는 다이어트 괴담. 다음으로 파헤칠 속설은 무엇일까? 여보, 한 번만 더. 좀만 힘내봐. 여보, 나 더는 못 참겠어. 그냥 벗을래. 아니야, 여보.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그렇지. 힘내봐. 더는 못해. 더워 죽는 줄 알았네. 이 땀 좀 봐. 이거 입고 땀 좀 낸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더워. 땀복 입고 운동하니까 땀나는 게 당연하지. 살 빼고 싶어서 내가 사줬더니 이것도 못 참아. 인터넷에도 봤는데 이거 그냥 몸속 수분만 빠지는 거래. 물 마시면 말짱 꽝이라고. 땀이 쭉쭉 빠지면 지방도 쭉쭉 빠지는 거라고. 건강의 역발상. 두 번째 다이어트 괴담의 주인공은 바로 땀복.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땀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하지만 땀복의 효능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 과연 땀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일까? 정답은 X입니다. 땀복, 알고 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건강의 역발상이 나섰다. 건장한 신체를 가진 35살의 홍선호 씨와 함께 땀복의 다이어트 효과를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일반 운동복과 땀복으로 나뉘어 두 차례 진행되는데 같은 시간을 운동한 후 신체 변화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선호 씨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 운동복인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먼저 실험을 진행했다. 한번 좀 더 가실게요. 운동 강도가 올라갈수록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며 땀도 오르기 시작하는데 운동 시작 30분 경과, 실험 종료. 지금 어떠세요?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반팔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땀이 식으면서 좀 시원하긴 해요. 반팔, 반바지를 입은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운동했다는 홍선호 씨. 일반 운동복 실험 결과 운동 전에 비해 체중이 0.2kg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가기 전 1시간가량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준 후 몸 상태를 다시 체크했다.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 충분히 쉬어갖고 다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을 회복한 홍선호 씨, 땀복으로 환복한 후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시작한 지 채 5분도 안 돼 조금씩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운동 시작 30분 경과, 실험 종료. 실험이 종료되자 땀으로 흠뻑 젖은 홍선호 씨. 일반 운동복 착용 당시와 비교해보니 한눈에 봐도 흘린 땀의 양이 상당하다. 방금 땀복 입고 이렇게 운동해 보셨는데 네. 좀 어떠세요? 약간 사우나 온 느낌이거든요. 힘이 들어갖고 그런지 확 땀도 좀 더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운동도 더 많이 되는 그런 약간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네. 땀복을 입고 운동한 결과 체중 0.4kg 감소. 일반 운동복에 비해 땀복에 더 많은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땀복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짧은 시간에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운동할 때보다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줄어든 몸무게는 대부분이 수분 전해질입니다. 따라서 땀을 흘린 후 살짝 줄어든 몸무게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땀복을 입고 운동한 후 수분 보충을 해주자 실제로 체중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중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땀복. 칼로리 소모 역시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운동복에서 더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땀복과 다이어트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 땀복을 입은 채 장시간 운동한다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 수분, 전해질이 급감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땀복은 운동선수들이 대회 전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하여 체중계에 올라가기 전 단시간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땀복을 입고 운동해 탈수를 유발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당이 오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할 땐 땀복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택할 것.